혹시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기아와 관련된 성매매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게 실제인가? 아니면 보이스피싱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만약 이게 농담이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태아 인천분사무소 김윤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평 허니허니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 사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 업소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업소가 성매매 업소인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부평 허니허니라는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 혐의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DC 인사이드 등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사 관련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인 태아 인천분사무소에서도 같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장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해당 장부에는 고객의 연락처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 어떤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부 내역을 토대로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단순 성매수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업주나 알선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는 전과가 생길 수도 있고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더라도 해당 수사 경력은 수사기관의 데이터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성매매 수사는 일단 성매매 업소가 먼저 단속이 됩니다.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장부, 해당 가게의 컴퓨터,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허니허니 같은 경우에도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업주 등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 문자 메시지 등이 다 복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고객이 업주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확보되면 해당 고객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이런 성매매 업소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인터넷 사이트들을 경찰관 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가끔씩 거기에 올라오는 글을 보고 수사에 착수하시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성매매 사건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많고 명확할수록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성매매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법무부인 태아 인천분사무소에서도 성매매로 수사를 받으신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랜덤 채팅 앱에서 처음에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서 성매매가 미수에 그친 이후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결국 미성년자인 걸 알고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으셨고, 미성년자였음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설명해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성매매 업소는 장부를 작성해서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관이 고객을 위장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번호가 실제 고객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고객의 관리 차원입니다.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예를 들면 굉장히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매니저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관리 차원에서도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장부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해당 업소가 성매매 업소로 단속을 당하는 경우에 장부가 같이 증거로 확보됩니다. 그 다음엔 성매매 고객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 미수에 그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기 때문에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가 되는데 그런 통보서를 직접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많이들 선임하고 계십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결과를 우편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우편물은 보통 주소지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배우자 그리고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분들 경우에는 통지서를 다른 사람이 수령하게 되어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어떤 처분을 받았다는 점, 이런 게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송달영수 신고를 통해서 저희 사무실로 수령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전의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셨던 분들이 결혼 이후에 그 통지서를 집으로 수령하게 되시면 아무리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평 허니허니 스웨디시 마사지 사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업소가 또 이렇게 단속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장부가 확보된다면 또 많은 분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사건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의 인천분사무소 김유석 변호사였습니다.